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번째 강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기차 예매와 숙박 예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자나 대화 및 스마트폰 사용의 필수적인 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카톡에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차 및 숙박 예매를 사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이 한층 상승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톡을 실행시켜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으셨죠? 카톡을 실행하시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채팅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채팅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채팅 화면을 클릭하면 채팅 화면으로 나오겠죠. 채팅 화면을 누르면 지금 제일 위에 보면 검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검색란을 클릭해서 가지 이렇게 칩니다. 가지를 치면 밑에 보면은 가지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지금 현재 6.8만 명이 지금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지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친구 추가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클릭합니다. 친구 추가를 클릭하면 지금 가지 화면이 나오지요. 스마트폰 교통 플랫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지, 이 부분에서 서비스 시작하기가 나올 것입니다. 서비스 시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가지의 처음 플랫폼이 나오는데 가지 화면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부분이 넘어가면 가지에 대한 전체 동의하기가 나오죠. 전체 동의하기를 클릭하고 그 밑에 보시면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 필수 항목은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 항목은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뜻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밑에 보면은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화면에 교통가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기차를 선택합니다. 기차를 선택하면 밑에 보시면 승차권 예매, 승차권 확인 반환, 승차권 구입 이력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승차권 예매를 클릭합니다. 승차권 예매를 클릭하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출발지 입력, 두 번째 보면은 도착지 입력, 그 다음에 출발 날짜, 탑승 인원 이런 부분으로 순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먼저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해야 되니까 출발역을 클릭해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클릭해서 입력을 시키고 출발 시간, 출발일과 시간을 선택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3월 16일 화요일 14시 00으로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출발은 서울로 했고 도착은 대전으로 했습니다. 출발 날짜는 3월 16일 14시로 했죠. 어른 1명.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원까지 다 끝나면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화면에 어떤 기차를 탈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이 예매 열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무궁화도 있고 새마을호도 있고 KT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위에 보시면 모든 열차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가실 기차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타고 갈 예정이니까 어떤 걸 눌러야 될까요? KTX를 눌러야 되겠죠. 자, KTX를 누르니까 14시 21분에 출발하는, 대전으로 출발하는 KTX가 있는데 일반석이 있고 특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지금 일반실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실을 선택하면 그 밑에 보면은 운임 요금, 열차 시각, 그 다음에 좌석 선택하기 이런 항목이 나오죠. 자, 일반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좌석이 어떤 것이 있는가, 빈 좌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좌석 예매를 선택했을 때, 자, KTX가 한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양으로 가기 때문에 1호차부터 여러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차를 선택해서 잔여석이 얼만큼 남아있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열차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여석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는 7호차 7D를 선택했습니다. KTX는 좌석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가 가는 방향,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순방향이라고 그러고 가는 쪽을 보는 반대쪽으로 향했을 때 역방향으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순방향으로 하는 것이 멀미에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는 7D를 선택했습니다. 7호차 7D 순방향을 선택해서 좌석 선택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본인 확인 절차에서 내국인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용 서비스 약관이 나오죠. 이용 약관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이용 약관에 동의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인증 절차가 나오겠죠. 자, 갖고 계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통신사가 어디인지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수 사항에 전체 동의합니다. 나오죠. 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되겠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름과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문자로 인증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패스라는 앱을 설치해 놓으셨으면 패스로 인증을 하면 쉬운데 패스가 설치 안 돼 있을 경우에 문자로 인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를 보내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죠. 인증번호가 전송된 것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결제 시 보안을 위한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반환할 때, 취소할 때, 예매한 거를 취소할 때 꼭 이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어달라고 나오죠.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고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등록 성공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증이 끝났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은 결제하기가 되겠는데요. 결제는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방법은 코레일페이가 있으면 코레일페이로 하시면 되고 코레일페이가 없으시면 신용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누르고 지금 누르면 다음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용 안내 동의를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드 종류에 대해서 나오지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된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나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직접 입력이라는 데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카드의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카드 번호가 있고 유효기간 비밀번호 이런 부분을 다 기재하고 난 다음에 카드를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면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카드를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한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카드가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확인이 나오겠죠. 자, 확인을 클릭하면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지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했을 때 나타나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번 6자리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승차권 예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잘 보시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승차권 예매 완료 화면이 나오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전자승차권입니다. 운임 영수증에 QR코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승차권 확인을 위해서 전자승차권 이것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QR코드를 찍는 곳에다 찍으면 여러분 승차권이 여러분의 승차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차권을 예매했는데 취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반환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자, 스마트폰 전자 승차권을 보셨는데 그 밑에 보면 반환하기를 누르면 밑에 보면은 반환권 반환 수수료는 0원입니다. 반환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반환은 날짜가 예매한 날짜가 출발하는 날짜보다 길게 있으면 반환하는 수수료는 없는데 촉박할 경우에는 반환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 읽어보셨으면 반환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예매할 때 6자리 비밀번호가 있었죠. 그 비밀번호를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반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자리 비번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환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기차 열차를 예매하고 반환하는 방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톡을 이용한 숙박 예매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실행시키시면 기차 예매를 해보셨기 때문에 채팅란에 가지라는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를 찾으셨나요? 가지를 찾으셨으면 가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지 서비스 시작하기가 나오죠. 서비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앞에서 기차를 예매를 해보셨는데 기차는 교통가지란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숙박 예매이기 때문에 여행가지 쪽에 있습니다. 여행가지를 선택합니다. 여행가지를 선택하면 숙박, 그 밑에 여행지 소개, 패키지 여행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지금 숙박 예매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선택합니다. 숙박을 선택하면 밑에 란에 숙박 예약 내역, 처음으로 가기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숙박 예약을 클릭합니다. 숙박 예약을 클릭하면 자, 목적지 입력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 부분이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2021년 3월 13일에서 3월 14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를 실행시킬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먼저 우리는 목적지를 먼저 입력해야 되니까 목적지 입력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검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속초 쪽으로 숙박 예약을 해보기 위해서 속초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속초 입력을 하고 이동을 누르면 속초에 해당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초 해수욕장 근처로 가서 숙박을 예약하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속초
해수욕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속초 해수욕장이 됐죠. 숙박하는 날짜는 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박할 날짜를 또 다른 화면으로 가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지금 속초 해수욕장 목적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속초 해수욕장 근처 지역 호텔이 쭉 검색해서 나오는데요. 속초 선라이즈 호텔부터 그 밑에까지 쭉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 3월 13일부터 3월 14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선라이즈 호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3월 13일부터 3월 14일로 됐는데 우리는 투숙일을 변경할 것입니다. 4월 달로 변경할 것인데요. 4월 1일에서 4월 2일까지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5만 원 근처에 있던 것을 74,700원으로 바뀌지요. 주말과 평일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라이즈 호텔을 선택합니다. 선라이즈 호텔은 쭉 밑에 보시면 사진 및 위치, 객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정보 둘러보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객실을 눌렀을 때 우리가 예약하고자 하는 호텔에 그 금액이 차이가 좀 있지요. 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탠다드 더블룸 시리뷰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예약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보 입력, 규정 확인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전체 동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다음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체 동의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이 객실 이용자 정보가 나오죠. 우리가 객실 이용자 정보를 입력해야지만이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정보 입력 성인 1이 있고 2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한 사람이 2명이면 2명에 대해서 다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정보 입력 성인 2명을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확인을 누르면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용카드 결제로 결제 수단이 나오죠.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동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 동의를 해 주시고 전체 동의 후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로 결제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약관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제 수단이 카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카카오뱅크로
뱅크라는 부분에 카드를 이용할 것이니까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은 지금 카카오뱅크로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간편 카드 결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여러분 카카오뱅크에 있는 카드의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예매 결제가 끝난 것입니다. 만약 혹시 결제하기를 눌렀는데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ISP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야지만이 결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ISP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올 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하면 ISP 페이북 설치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서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가 나오겠죠. 열기가 나올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열기가 나왔으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는 웹 접근 권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확인을 눌러서 다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허용 부분이 나오죠.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전화에 대한 허용입니다. 허용을 클릭하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도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허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페이북 화면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페이북 화면입니다. 페이북이 끝났으면 페이북 화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카드 종류가 나오는데 BC카드 페이북, KB국민카드 페이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쓰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 시작하기를 눌러야지 나옵니다. KB국민카드나 카카오뱅크나 KB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카드를 이용하시면 KB국민카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앱 이용 동의사항이 나오죠. 자,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면 은행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때 카카오뱅크로 선택했으니까 카카오뱅크를 찾아야 되겠죠. 카카오뱅크를 선택합니다.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호텔 예약 금액이 나타나는데 이 금액이 카카오뱅크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화면은 ISP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설치까지 하고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진행됐던 결제하기까지는 ISP가 설치되어 있을 때 진행됐던 거고 ISP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결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숙박 예매가 카톡으로 이용해서 숙박 예매를 끝냈습니다. 숙박 예매도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셨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